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백엔드 강의 코스 1 백엔드 입문을 진행하는 박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코스 1의 파트 1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위드 자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위드 자바 과정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TPC란 무엇인가, 두 번째 파트는 자바 기초 다지기, 세 번째 파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네 번째 파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설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본 과정의 학습법이라고 하는 TP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의 이 TP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PC는 Thinking, Presentation, 코딩의 약자로 생각하기, 표현하기, 코딩하기로 제가 단연간 실무에서 또 강의도 해보고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가장 처음에 입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학습을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입문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이제 개발자의 사고 체계가 아니라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개발자가 되는 것이고, 개발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생각의 이 체계가, 사고의 전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는 미리 많이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기라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thinking이라는 주제로 생각하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된 내용을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표현을 그림으로, 그림이든 또는 뭔가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이 메모리에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그 프로그램, 어떤 그 사고가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으면 그 표현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자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실제 구현을 해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하여서 프로그램을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의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습득을 하고 또 이해도 빠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의 가장 중요한 이 TPC란 무엇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제가 TPC라는 학습 기법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TPC에서 이 T, 자,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는 thinking의 약자로 생각하기, 그 다음에 이 P는 presentation, 표현하기, C는 코딩, 코딩하기, 또는 이제 코딩하기 말고 이제 우리가 구현하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생각하기, 즉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사고의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챕터에서 한번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각하기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아직 프로그래밍을 직접 많이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도 문법이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하다 보면 각각의 또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생각하기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먼저 퀘스천 문제를 먼저 한번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두 개의 어떤 정수를 더하여 그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면 아직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자바 언어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생각하기 부분에서는 한번 이 부분 쪽으로 이런 단어들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결과는 이거잖아요. 두 개의 정수를 더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예를 든다 하면 뭐 1 더하기 1은 얼마인지. 사실 요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2라는 답이 우리 머릿속에서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뭐 8, 7, 2, 4, 5 더하기 9, 7, 3, 4, 7. 만약 이런 덧셈의 결과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걸 바로 계산이 나오면 상당히 빠르겠지만 바로 계산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전자계산기의 도움을 받든지 아무튼 계산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덧셈을 해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요? 이런 덧셈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또 컴퓨터한테 시킬 수도 있겠죠. 간단한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덧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그럼 이 언어가 뭐냐 이거죠. 언어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글도 하나의 언어고, 영어도 언어고, 그다음에 일본어도 언어고, 그다음에 중국어도 언어죠. 이런 현실 세계에서도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사람이 이제 컴퓨터, PC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바 언어를 가지고 뭔가 코딩, 즉 프로그램을 짜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언어들처럼 프로그래밍도 이게 뭔가 컴퓨터도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면 이런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자바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C 언어도 있고, C 샵도 있고,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 자바 언어를 가지고 이러한 동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개인가요? 아니면 두 개인가요? 두 개죠. 또는 나중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려면 뭔가 더하려면 컴퓨터 메모리에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억 공간에 1과 1을 저장해서 이걸 더해서 그 결과를 제3의 기억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인지 우리는 지금 정수를 더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의 정수, 즉 데이터 또는 자료, 이 자료의 성격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의 성격은 우리는 지금 정수 데이터를 더해야 되겠죠. 정수는 1, 2, 3 이런 게 정수이고 또 우리가 정수 말고 나중에 실수라는 것도 있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 5.3, 7.25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수가 또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성격도 알아야 되겠죠. 정수를 더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두 개 정수 그리고 더한다는 말은 연산을 한다는 말이겠죠. 연산.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잘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덧셈을 하는 거, 나중에 뭐 뺄셈을 하는 거, 곱셈을 하는 거, 나눗셈을 하는 거 이런 연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하는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더하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이제 이 덧셈의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이 결과도 마찬가지네요. 이 결과를 또 메모리 어딘가에 그 결과를 보관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뭐 메모리에다가 보관할 수 있겠지만 이 결과를 이제 실제로 파일에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도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결과를 나중에 이제 저장 매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또는 DB에다가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도 보관하는 방법, 어떤 파일에 보관하는 방법, 세 번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출력. 그럼 출력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출력은 첫 번째로 콘솔, 즉 도스 창에다가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GUI 화면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웹에다가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어디에다가 할 건지도 상당히 중요한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처음에 뭐 생각하기가 뭐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주면 이 문제에서 본인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을 또 어떻게 연산을 해가지고 또 어디에다가 그 결과를 보관해서 또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출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먼저 개념적인 부분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단계가 thinking, 생각하기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이 생각하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을 유추해 가면서 한번 미리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를 생각하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후에도 여러 번 계속 이제 반복해서 생각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사고의 흐름이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 누구한테 이 프로그램을 줄 건지, 사용하라고 줄 건지 그 개발자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을 많이 해보려면 이런 생각하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생각하기, 사고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두 번째 표현하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